오늘 저는 그 전사 모든 팀의 워크숍을 진행하며 사용한 오퍼퍼, 그러니까 5가지 퍼실리테이션 포인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온, 오프라인 모두 적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즘 특히 이제 조직 문화나 인사 담당자께서 사내 퍼실리테이터 하실 때 많으시잖아요. 예, 그럴 때 워크숍 설계와 좀 진행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이 5가지의 저희가 이제 추론 퀴즈를 잠깐 했거든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한번 편한 대로 한번 작성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면요. 이 5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5가지를 좀 사용하니 집중도 이해도 참여를 높이는 좀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워크숍 설계하실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결과물을 정하실 때 워크숍이 종료되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좋다. 그걸 저희 이제 워크숍 완료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전사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지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전사 모든 팀 워크숍으로 이제 완료 조건으로 팀별 구성원의 공통 강점, 팀 차원의 강점, 그리고 강 차원의 워크웨이를 정했고, 이를 워크숍 오프닝에서 알려서 참석자들이 여기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이게 달성되면 끝납니다라고. 그리고 모든 팀의 결과물이 이렇게 워크숍 끝날 때 이렇게 엑셀 도표로 정리되게 했었고요. 이를 성장문화팀에 공유해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전사 데이터로 활용하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포인트는 표준화 설계 및 맞춤형 진행인데요. 한 40여 개의 팀 특성이 모두 다르잖아요. 하지만 통일성도 필요하죠. 그래서 함께한 팀 생활 기간 차이에 따른 A, B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표준화와 맞춤형을 함께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자칫 퍼실리테이터가 워크숍 기계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아닌 구성원들과 함께 수공예품을 좀 만드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퍼실리테이션은 좀 예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팀별로 맞춤형 진행하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먼저 성장문화팀이 알려주신 그 팀별 체크포인트 사항을 진행 멘트에 좀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저와 우리 이지연 PD님께서 좀 먼저 양해를 구하고 소회의실까지 참여해서 화면 끄고 이야기를 잘 경청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저희가 소회의실까지 끝까지 이렇게 따라붙어서 긴밀하게 따라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팀 현황과 구성원 특성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보를 가지고 팀 리더와 구성원들 도와드렸습니다. 가령 팀 리더 경우에 저희가 그분들께 소그룹 진행을 부탁드렸거든요. 근데 이 팀 리더의 진행에 따라서 팀별 분위기가 다른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팀 리더가 세션 안내를 할 때, 이런 세션이 참 모모의 우리 팀이 참 좋은 기회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리더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이런 리더도 있었어요. 예, 또 어떤 리더들은 구성원의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수고 많았네요 라고 하신 리더도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다음 사람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그 리더분들께 1대1 채팅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라고 그때 좀 가이드를 드렸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 경우에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이러다 워크숍에 접속하니까 집중 몰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바쁘면 하기 싫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그룹 가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누구누구 책임님 좋은 일 있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 회의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들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워크숍의 협력자가 되시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번째, 징검다리 질문 디자인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제 책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질문 잘하는 방법과 좀 관련이 있어요. 저는 워크숍 설계 시 질문의 구체성과 함께 연속성을 꼭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령 이번 워크숍 중에 가장 좋았던 시간, 막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던 시간이 이 서로를 칭찬하는 칭찬 샤워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칭찬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면대면 하겠어요. 예. 어. 근데 그게 가장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팀 강점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개인의 강점도 아니고 팀 강점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바로 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최종 질문으로 가는 징검다리 질문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빌드업 질문들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참석자들이 정보와 맥락을 알고 최종 질문에 답하고 싶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참석자가 답하고 싶은 한 걸음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두 걸음, 세 걸음이 필요한 질문들을 바로 던지면 참석자들이 못 건너갑니다. 즉 참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워크숍 설계하시거나 진행을 하실 때 워크숍 완료 조건을 생각하고 거기로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질문들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 요런 말씀을 좀 포인트로 드립니다. 자, 이제 2개 남았는데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참석자 시선에 맞는 소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3가지 사항을 좀 있었는데요. 먼저 개별 접속으로 안내드렸는데 갑자기 팀 전체가 한 회의실에 모여 있는 경우가 돌발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개인 목표를 공유해야 돼요. 그랬을 때 참석자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 모니터가 아닌 서로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고 저만 온라인으로 접속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구성원들의 시선에 맞춰 서로가 잘 듣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제가 혹시 잘 안 들리더라도 여러분 눈을 보고 얘기하시라고. 예,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돌발 사항들 있죠. 막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비디오 창에서 한 자녀가 막 이렇게 막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조그만 창에 벌어진 일이라고 신경을 쓰는 게 좋을까요? 쓰지 않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참석자들의 시선 이미 글로 갔거든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자녀분을 소개하게끔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무 상황 중에서 바쁜 사무실에서 참여한 경우에서는 막 등 뒤로 옆 사람들이 막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수선하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잠깐 놓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편안하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말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상세 안내를 화면에 띄워놨었어요. 즉 보이는 워크숍을 좀 했었던 거죠. 예, 그랬을 때 참석자들이 잠깐 시선을 놓치더라도 빠르게 쫓아오셔서 또 함께 합류하실 수 있었습니다. 몰입도가 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고민됐던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3시간 내에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결과물을 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워크숍이 끝나면 막 손에 막 땀이 좀 흥건했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참석자들은 어떻을까? 참석자들이 쫓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여유를 갖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워크숍 내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여기서의 여유는 서두름 없이 집중하는 것을 뜻하고요. 또 여긴 어디? 난 뭐 하고 있지? 라고 의문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워크숍 할 때 막 우당탕탕 막 빨리 막 시간 쫓겨가면서 막 전지에 뭐 이때까지 막 작성해야 돼 막 이런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좀 줄여보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4가지 부분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첫째, 워크숍 내용에 해보면 좋을 내용, 나이스가 아닌 워크숍 완료 조건 달성을 위한 필수 내용만 선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치기를 했어요. 저희가 워크숍 설계를 버전업 하면서. 예, 그 시간들이 좀 기억이 나고요. 2번째는 사람이 본인의 머릿속에 큰 그림을 알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적과 여정을 시각으로 알려주고 모듈이 바뀔 때마다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여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폴더를 넣어드린 거죠. 예. 그리고 3번째는 제가 질문을 던져서 빨리 답을 재촉하지 않고 정말 1분, 2분이라도 사전에 생각 정리 시간을 분명히 제공드렸어요. 음악을 틀어드리면서. 그래서 조금 메모하게 하고
그렇게 개인 생각 정리 시간을 먼저 드리고 돌아가면서 나누게 한 거죠. 저희는 이걸 하이브리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냥 브레인스토밍 말하게 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게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꼭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 멘트를 계속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즉 빠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정말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안내하고 읽을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차분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유를 담은 수식어를 쓰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5가지 오퍼포 네. 퍼실리테이터 포인터 소개해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앞으로 남은 사례들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